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 측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 번씩 사이다 발언하는데 대부분의 고구마이 텁텁해요. 누가요? 윤 대통령이. 사이다 발언을 가끔씩 하는데 대부분은 고구마예요? 그래요? 이 전 대표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성격적으로 융화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이 전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 낮은 평가를 하면서 좀 그 정치인으로서 깔본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지금 여기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점점 더 그 위험 부담은 가중됩니다. 여기서 그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 버리면은 그동안의 그 노력은 그 다 허사가 되고, 또 앞으로 그 전국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갈등, 투쟁의 모양새로 계속가면 더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그 투쟁을 할 것이 아니고 예. 무대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무대응으로 아마 나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심평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멘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인도 멘토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최경철 의원님, 네. 고구마 같았다, 이게 텁텁했다, 이제 이렇게 이분 심평 변호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도 잘못된 만남이었다.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생길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처리하는. 텁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텁텁했습니까, 기자회견이 어제? 어제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다음을 찾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도어 스태핑이 조금 대통령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날것에 가까운 그 말이었다면, 어제 기자회견은 매우 신중하고 매우 진중하고 아주 속마음을 아주 누르면서 뚜껑을 아주 덮어놓고 얘기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좀 진중한 모습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시도를 일으켜서, 어쨌든 저는 저것을 기회하러 좀 윤 대통령이 조금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청문회 때 많이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조금 이걸 옷을 좀 풀어 헤치면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따지듯이 말하는 그러한 검찰총장식, 검사식의 발언은 이제 굉장히 지양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금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불안함이 가시게 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효과를 좀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어제 비록 여러 가지 자화자찬이 있었다 하지만 자화자찬은 그전 정권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었고, 어쨌거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100일 전에 했던 것보다는 100일이 지나서의 모습은 좀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내비쳤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국정의 표현이 앞으로 와서, 아마 저는 지난 100일 동안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선거 국면에 좀 머무른 측면이 있었거든요. 선거 때 하던 어퍼컷 형식의 그러한 국정을 좀 했는데, 이제는 국정 수행 국면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어제 기자회견은 좀 높은 점수로 전 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심평 변호사 주장은요? 심평 변호사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심평 변호사가 또 마지막에 얘기했다시피 무대응으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정 수행 국면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외교나 각 부분에서 진지전만 잘 펼친다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각 부분에서 진지전만 잘 펼친다면 크게 점수 까먹을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대변인단이 나서거나 당에서 직접 나서거나 이것은 오히려 불안만 키울 뿐이다. 철저하게 존 디펜스, 그러니까 지역 방어를 하면서 각 영역에서 대통령이 점수를 올리는 작전만 잘 구사해도 무대응 전략.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뭐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실수가 많았지만 이제 실수 줄이는 전략만 가져간다면 크게 점수 까먹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이제 민생, 경제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국민의 숨소리까지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마트를 가서요 또 이제 물가도 좀 점검했고 발달 장애인 이 복지관을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운 점들을 좀 경험도 해보고 들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제 저런 모습을 이제 자주 아마 이제 보이겠죠? 뭐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거는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정치하게 보면 이제 내용과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안에는 그 형식은 더 예. 형편없었고 저 홍보 라인 쪽은 그렇고 내용도 약간 국민들의 어떤 다급함, 갈급함을 예. 채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이런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그 저런 정도의 그림을 보여주는 수준의 국민들이 현재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예. 거기 갔을 때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당의 보건복지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이나 같이 가서 혹은 뭐 보건복지 쪽의 어떤 발장 장애인과 관련된 예. 어떤 기획 정책하는 담당자와 함께 가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나설 것이다라고 예. 하는 조금 현장과 메시지 정책을 한 방향 정렬하는 것까지 가야만 지금 마음이 바쁜 국민들을 그나마도 달래줄 수 있다. 예. 저런 모습에 현장에 가서 그림 그리고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태이고 그냥 대통령 지지율의 70%는 저 정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뭐 무능하다, 안 맞추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있다, 뭔가 내용을 낸다라고 예. 하는 것까지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뭐 잘한 지점은 대통령께서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 좀 더 살핀다는 면에서는 홍보수석과 함께 그런 부분을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에는 지금 현 이 대검 차장검사인 이현석 차장검사였습니다. 이분은 또 이제 전남 보성 호남 출신이어서 좀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분보다도 더 눈길이 갔던 오늘 뉴스는 김은혜 전 의원의 홍보수석 겸 대변인 복귀였어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뭐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홍보수석과 대변인이 같이 병행했던 적 있죠? 이거 처음 아니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처음은 아니고 대변인을 이제 그 수석보다는 그 일반 비서관보다는 높게 해서 예. 홍보수석실을 사실상 관장하게 한 적도 있긴 하죠. 근데 글쎄 지금 그 저거로만 끝날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과 예. 같은 홍보수석실 체계라면은 대변인을 겸직하면서 홍보수석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일의 전체 인전 분량이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좀 답답했어요. 엄마 같았어요? 재미도 없었고. 근데 전제를 할 거는 청와대 용산이 예. 그다음에 좀 변화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고 그런데 좀 다른 전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뭐 100일 기자회견 아니면 1년 기자회견 예. 이렇게 잡아서 정말 큰 거, 새로운 거, 시원한 거, 사이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도어스태핑 매일매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정말 국민들이 시원하게 할 만한 그런 거를 하지 않았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그 전에 쭉 보면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제 딱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벌써 홍보수석 얘기 나오죠. 뭐 정책기획수석 얘기 나오죠. 또 다른 무슨 뭐 특별감찰관 플러스 뭐 관리실장 얘기까지도 막 나오더라고요. 어느 게 사실인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굉장히 변화가 있으니까 좀 시간을 줄 필요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변화가 좀 있을 거고 대통령도 충분히 보좌를 받아서 지금까지와의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장애인 복지관 우리 화면에서 좀 봅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여전히 남아요. 그러니까 저런 데 갈 때 좀 대통령이 따뜻하게 비춰지게끔 저런 일반적인 싱글 자켓 말고 다른 것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권유를 했으면,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걸 좀 수용을 하셨으면, 양복 입고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예. 얼마나 좀 더 비춰질 수 있을까라는 점에 저는 뭐 대통령 비서실도 조그만 것들부터 좀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런 양복 자켓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말씀하신 그런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되는 의상 옷을 입을 건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무수석실이에요? 아니면 홍보수석실이에요? 아니면 의전 쪽이에요? 보통의 이제 의전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1부속실 그다음에 뭐 홍보수석실에도 관여를 하지요. 근데 저거는 누가라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순간 망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어도 저거 좀 이상해. 아니면 이런 얘기 보태고 싶어 하면 누구나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대통령도 잘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국 행정관께서도 이제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홍보수석실 개편 문제, 또 정책기획수석 신설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인적 쇄신이라고 말하는 기대하는 수준에 좀 부합하는 건가? 하나만 한 질문인가요?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셔야죠.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홍보수석만 바꾼다? 예. 그럼 일은 잘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문제인 걸까요? 여기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일이 잘 되면 홍보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이 잘 안 되는데도 홍보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생각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 시장 서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정상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개월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막 정상화됐으면 지지율이 20% 되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면 현실 판단이 정확하지 않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시는 게 지지율 자체보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 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지율하고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하고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시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예를 들면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대통령실이 요체예요.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제대로 못하고 추천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요. 배우자 문제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정책 혼란 세계 되는 부분들을 가르마 안 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대통령실을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얘기가 나오는 건 정치적 유불리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홍보수석 얘기만 나온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대통령이 여전히 아직까지 바뀌시지 않았구나.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저는 대통령 스스로가 좀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시고 민심을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 전 그것부터가 시작이다. 전 그럼 다른 거 안 바꿔도 돼요. 대통령이 바뀌시면 되지 뭘. 박정하 대변인께서는 이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니 좀 시간을 갖고 시간을 좀 주고 좀 천천히 좀 기다려 봐라. 뭔가 바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김종국 행정관께서는 무슨 소리냐. 당장 바꿔라. 그것도 대통령부터 먼저 빨리 당장 오늘부터 당장 바꿔라. 이제는 아직도 안 바뀐 것 같다. 이제 혹평을 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정치 관록이 좀 있으시니까 이 양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시간을 갖고 좀 변화의 시간을 좀 드리고 천천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당장 내일부터 진짜 처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는 그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이건희 회장 얘기는 정말 그런 식으로 고강도로 완전한 개혁과 같은 혁명과 같은 변화를 당장 내일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쭉 지켜보면 윤 대통령님의 스타일은 항공모함식의 변화예요. 작은 배 같으면 턴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턴을 하지만 항공모함은 갑자기 턴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본인은 이미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겉으로 모양은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항로가 안 바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억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을 인수위 시절을 청와대에서 용산 나오는 것에 거의 많이 할애한 부분이 아쉽고 왜냐하면 정책의 110대 과제를 수평적으로 늘어놓았기 때문에 고구마가 돼버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냥 수평적이에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게 아니라 이거 중에서 내가 상반기에 이거 집중해서 할게. 그게 맞춰서 집중이 되고
말하면 언론도 거기에 따라주고 그게 적절한 인물을 옆에 끼고 다니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수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야말로 가지가지 하는 정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참모들과 뭐 새로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기획수석이나 뭐 기획관리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 그게 부분을 이해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 그 우선순위에 맞는 예를 들면 뭐 재난, 안전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적절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면 된다는 거죠.